오늘은 파이썬 병렬 프로그래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파이썬의 식구들인 파이썬 구현체들의 설명드리고 그 이후에는 길이 뭔지 그리고 그 길이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격적으로 파이썬 병렬 프로그래밍 방법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이썬은 언어의 한 종류일 뿐, 파이썬 언어를 바이트 언어로 해석하고 메모리 관리자 역할을 하는 것을 바로 구현체라고 하죠. 저희가 흔히 쓰는 파이썬은 C로 구현되어 있어 C 파이썬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외에는 파이썬을 C 언어로 컴파일해주는 사이썬, 자바로 구현된 파이썬인 자이썬, 파이썬으로 C샵으로 구현된 아이런, 그리고 파이썬으로 구현된 파이파이가 있습니다. 이 구현체는 JIT 컴파일러를 사용해서 파이썬을 처음부터 다시 구현했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기존 C 파이썬의 단점을 보완해서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사이썬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현체는 파이썬 코드를 C 언어로 컴파일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C와 같은 수행 성능을 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설치가 쉽다는 특성도 있고요. 그리고 이 사이썬에 크게 밀리지 않을 정도로 속도가 빠른 파이썬 구현체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파이파이입니다. 이 역시 셋업이 쉽고 기존 C 파이썬 코드와 높은 호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파이파이를 먼저 사용해 속도를 비교해 본 다음에 사이썬을 적용하는 것을 추천해 주는 분도 있었습니다. 또한 파이파이는 JIT 컴파일러를 도입했는데요. 인터프린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합니다. JIT 컴파일러는 기존 파이썬처럼 하나하나 인터프린팅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요. 처음에는 인터프린팅 방식으로 실행하다가 어느 시점에 이 코드 전체를 컴파일해서 네이티브 코드로 변경한대요.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인터프린팅을 하지 않고 이 캐시 메모리에 네이티브 코드를 보관해서 하나하나 바로바로 실행하는 거죠. 이렇게 실행하는 것이 인터프리팅을 하나하나 하는 것보다 C 파이썬 방식보다 당연히 빠르겠죠? 파이파이 팀이 언급하기엔 C 파이썬보다 평균 4.4배 빠르다고 합니다. 물론 진짜인지는 한번 써봐야 알겠지만요.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파이썬은 C 파이썬, 그리고 앞에서 설명해드린 사이썬, 파이파이. 이 세들의 공통점은 바로 길이 있는 인터프린터라는 것입니다. 길이 뭘까요? 네, 여기 여러 스레드를 사용할 경우에 단 하나의 스레드만 접근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스레드는 프로세스가 할당받는 자원을 이용하는 실행의 단위라고 하고요. 프로세스는 컴퓨터에서 연속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프로세스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드를 저장하는 코드 영역, 전역 변수와 정적 변수를 저장하는 데이터 영역, 매개 변수를 저장하는 스택 영역, 사용자가 직접 관리하는 힙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니, 길은 스레드 얘기밖에 안 하는데 왜 갑자기 프로세스 얘기를 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 둘의 개념은 상당 부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발표 자료를 보시는데 상당 부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스레드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죠. 이 스레드는 프로세스와 구조가 별 다를 바가 없는데 스레드는 2개 이상 스레드가 있을 경우에 스택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다른 스레드와 공유하는 형태를 보입니다. 여러 스레드를 사용한다는 것을 바로 멀티 스레딩이라는 용어로 지칭할 수 있는데 앞장에서 프로세스와 스레드를 비교했듯이 멀티 프로세싱 구조도 비교해 봅시다. 프로세스는 이렇게 여러 개 있어도 공유하는 자원이 없죠? 반면에 멀티 스레딩은 아까도 보셨듯이
두 개의 스레드 이상 존재할 경우에 스택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자원을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길의 정의에도 알 수 있듯이 길은 멀티 프로세싱에는 해당하는 바가 없어요. 멀티 스레딩에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단 하나의 스레드의 접근만 허용하도록 제한했던 걸까요? 정답을 바로 말씀드리자면 레퍼런스 카운팅 때문입니다. C나 C++은 한 줄 한 줄 해석하는 인터프린터 언어인 파이썬과 달리 코드를 통째로 해석합니다. 변수의 크기도 이렇게 프로그래머가 미리 지정해 놓기 때문에 컴파일 이후에 스택 메모리에 해당 값이 바로 박히는데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힙에 인트형 오브젝트들을 만들어 놓고 스택 메모리에 있는 변수들이 그것을 가리키는 형태입니다. C나 C++처럼 프로그래머가 메모리를 할당하거나 해제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바로 이 갈비지 컬렉터 때문인데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갈비지 컬렉터의 메모리 해제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스택의 메모리 해제 방식은 last in, first out, 마지막으로 입력된 자료가 먼저 삭제되는 방식입니다. 이 말은 즉, 먼저 실행되는 자료가 제일 밑에 쌓인다는 말이겠죠. 네, 여기에 함수 f2와 f1을 호출하는 메인 함수가 있습니다. 코드를 실행하면 스택 메모리 안에 먼저 실행되는 순으로 메인, f1, f2 순으로 아래부터 쌓이게 되죠. 실행이 끝나면 last in, first out 방식이기 때문에 먼저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해제하기 시작하겠죠. 우선 스택의 가장 위에 있는 F1, F2 함수를 먼저 해제합니다. 그 다음 F1 함수를 해제하게 될 텐데요. F1 함수의 변수 x가 없어짐에 따라서 x 변수가 가리키고 있던 오브젝트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 오브젝트의 reference count가 0이 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메인 함수가 모두 실행되면 reference count가 0이 돼서 남아있던 오브젝트들이 해제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reference counting은 파이썬의 garbage collector가 메모리를 해제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이썬의 garbage collector가 reference counting으로 메모리를 해제하기 때문에 길이 존재하는 거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아직도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을 위해 길의 필요성을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길이 필요 없을 경우에 멀티프로세싱 구조에서 어떤 끔찍한 일이 발생하는지 보도록 하죠. 먼저 실행된 스레드 1이 레퍼런스 카운팅을 시작합니다. 쓸모가 없어진 변수 x는 레퍼런스 카운팅이 0이 되어서 스레드 1의 갈비지 컬렉터가 그 변수를 지워버렸어요. 그런데 마침 스레드 1과 같은 자원을 공유하고 있었던 스레드 2가 뒤늦게 그 x 변수에 접근합니다. 이미 스레드 1이 지우고 난 후에 말이죠. 이 경우 프로그램 당연히 에러를 발생시키겠죠. 이상적으로 이렇게 강아지가 사료 1대1로 할당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현실은 녹록지 않죠. 이 강아지가 스레드, 이 사료가 자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알아서 관리해주기 때문에 관리해주기 위해 길로 막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따졌어요. 변수를 스레드들이 동시 접근할 경우에만 각각 락을 걸어서 보호하면 되지. 왜 굳이 이걸 전역으로 글로벌하게 막아가지고 멀티스레딩을 아예 못하게 만드냐? 라고 말이죠. 근데 파이썬에게도 변명거리가 있었다고 하네요. 일단 이 파이썬이라는 언어가 태동하기 시작한 시기에는 스레드라는 개념이 없었을 때고 쉽고 간결한 파이썬 컨셉인지라 C나 C++과 차이성을 두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C나 C++과 달리 파이썬은 알아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주니까 편하게 코딩할 수 있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겠죠. 지금 보니 좀 노답이긴 한데 이런 길의 혜택을 보는 작업도 있긴 있다고 하네요. 바로 IO 작업이 많은 멀티 프로세싱 구조에서 진가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스레드 1이 실행되고 있을 때 갑자기 스레드 2에게 제어권을 주면 역시나 길이 적용된 스레드답게 병렬 처리가 안 되겠죠? 그럼 스레드 1은 하던 일을 멈추고 스레드 2만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작업을 하던 스레드 2가 갑자기 IO 작업으로 인해 블로킹이 발생하면 그동안 다른 스레드에게 제어권이 자동으로 넘겨져서 다른 일을 알아서 처리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효율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마저도 어떤 스레드가 점유권을 가져갈지는 거의 랜덤에 가깝다고 하네요. 아휴. 그렇다면 C 파이썬으로 병렬 처리를 할 수 없는 것일까요? 왜 없겠어요? 항상 방법은 있죠. 첫 번째로 길이 있는 C 파이썬 말고 다른 파이썬들을 사용하는 방법. 두 번째, 멀티 스레딩과 달리 자원 공유가 없는 멀티 프로세싱으로 병렬 처리를 하기. 세 번째, CPU가 바쁘게 계산하는 일들은 럼파이, 스카이파이와 같은 C 코드로 구현된 라이브러리를 길 바깥에서 구현하기. 마지막, 길을 없애줄 때까지 무작정 그냥 기다리기. 네, 각각 순서대로 다음 장에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다른 파이썬 사용하기 방법입니다. 만약 다른 파이썬을 사용해서 병렬 프로그램을 하겠다면 다음과 같이 길이 없는 파이썬 구현체들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이썬은 자바로 구현된 파이썬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자이썬이 길이 없는 이유는 자바, 갈비지 컬렉터로 메모리를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C샵으로 작성된 아이런 파이썬은 단넷 갈비지 컬렉터로 메모리를 관리합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메모리를 레퍼런스 카운팅 방식으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길이 없는 것이겠죠? 길이 없으면 멀티 스레딩도 가능하겠죠? 다음, 멀티 프로세싱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파이썬은 기본적으로 멀티 프로세싱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멀티 프로세싱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다음과 같이 차일드 프로세스가 페런트 프로세스에 종속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프로세스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공유 메모리가 없고 길 자체가 스택 메모리를 공유하는 스레드의 동시 접근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했죠. 때문에 멀티 프로세싱을 적용할 경우에는 길을 우회시킬 수 있어서 병렬 처리가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C로 구현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넘파이도 C로 구현되어 있어 상당히 빠르다고 합니다. 특히 멀티 프로세싱과 함께 사용한다면 좋은 성능을 보인다고 하죠. 이러한 라이브러리들은 C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길의 영향을 받지 않는 파이썬 바깥에서 멀티스레드로 효율적인 연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찾아봤는데 기운 빠진 댓글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파이썬이 길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대요. 아까 말씀드린 방법인 멀티 프로세싱으로 병렬 처리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는 멀티 프로세싱이 멀티스레딩에 비해 할당해야 하는 자원이 많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크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한 CPU가 바쁘게 계산하는 일들은 넘파이, 스카이파이를 이용해 길 바깥에서 굉장히 효율적인 C코드로 연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코드는 순수 파이썬 코드로 제작되어야 하고 굉장히 제한적이라서 실제로 적용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이썬, 아이런 파이썬으로 갈아타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역시 프로젝트가 덩치가 커지면 갈아타는 게 쉽지 않다고 하네요. 그리고 길은 파이썬의 발목을 잡는다고 마무리를 짓네요. 이 사람은 확실히 길의 안티팬인 것 같습니다. 저 댓글처럼 모든 방법이 별로면 그냥 기다려야 할까요? 파이썬의 창시자는 2007년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길을 제거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단일 스레드 프로그램에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고 길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개선안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현재까지 길에 대한 개선은 딱히 없다고 합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파이썬은 C나 C++에 비해 속도가 느리고 길이라는 최악의 단점이 있죠. 하지만 높은 생산성과 방대한 라이브러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큰 장점이 있어요. 때문에 파이썬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면 속도와 생산성 사이에서 적절한 트레이드 오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